폭군의 주방사, 대비의 오라버니이자 제선대군과 한패였던 자가 제선대군이 왕의 외조모를 이용해 한씨 가문을 몰락시키려 한다는 계획을 알게 되자 방향을 바꿔 반역 계획을 이현 왕에게 알렸다. 처음에 대비의 오라버니는 제선대군과 한패였으며 그는 왕비의 죽음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와 대비는 패비의 죽음에 일조했으며 이것이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였다. 대군이 외조모를 이용해 왕을 몰락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대비가 국왕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언젠가 모든 일이 드러나면 국왕이 패비를 위해 미쳐 복수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 대비에게 국왕을 제거하라고 촉구했지만 대비는 국왕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어 차마 손을 쓰지 못했다. 이에 그는 대군을 이용해 국왕을 제거하려 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대군의 본색을 깨닫게 되었다. 대군은 국왕을 몰락시키고 왕위를 차지하려 할 뿐만 아니라 왕을 이용해 자신의 가문을 몰살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비극이 일어날까 두려워 대군을 배신하고 국왕에게 찾아가 모든 것을 알렸다. 사건의 전개는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뭐라고 했소? 내 외조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대군의 손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전하. 대비에게 차마 고백할 수 없어 제가 직접 전하께 밤중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국왕은 그의 말에 다소 의심을 품었다. 국왕은 항상 그가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비와 결탁해 진실을 숨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터무니없소. 내 외조모는 오래전에 실종되셨소. 어떻게 그분이 살아계신 걸 내가 모를 수 있단 말이오? 게다가 대군은 내 큰아버지인데 그런 중대한 일을 어찌 나에게 말하지 않았겠소? 국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비의 오라버니는 국왕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다. 국왕 폐하, 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제선대군은 오래전부터 반역을 계획하고 국왕을 몰락시켜 왕위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신은 알았지만 감히 폐하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대군이 사람을 죽여 입을 막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국왕은 화를 내며 말했다. 터무니없소. 말이 갈수록 어이가 없구려. 제선대군이 어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이오? 그는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어떻게 반역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오? 대비의 오라버니는 즉시 말했다. 폐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군에게 속았습니다. 그는 그런 바보 같은 얼굴 뒤에 무서운 음모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자 국왕은 지영이 했던 경고를 떠올렸다. 지영은 제선대군과 수건 강씨가 의심스럽다고 그들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얼마 전 국왕은 수건이 자신의 어린 동생에게 손을 댄 것을 발견했다. 만약 그녀 곁에 천한 여인을 붙잡지 않았다면 국왕은 수건의 본색을 영영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대군마저 대비의 오라버니에게 고발당하자 국왕은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다. 국왕은 말했다. 네가 제선대군이 반역을 계획한다고 한다면 나를 믿게 해보아라. 도대체 네가 아는 게 뭐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국왕 폐하, 신은 폐하께서 대군을 매우 신뢰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번 폐하와 주방사 지영이 암살당할 뻔했던 일을 폐하께서는 오곤사신의 짓이라고 생각하셨죠? 그에게 배후가 없었다면 그가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영의 고춧가루가 갑자기 사라진 일, 폐하께서는 대군이 실수로 버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은 미리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대명이 승리하고 조선이 패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고 대군은 대명을 빌려 폐하를 몰락시키려 했습니다. 만약 지영이 승리하지 않았다면 그의 계획은 이미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하나 정합적이었고 국왕은 크게 당황하며 혼란에 빠졌다. 그의 말에 국왕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그는 덧붙였다. 또 한 가지, 수건 강씨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대군이 궁에 심어놓은 자로 폐하를 감시하고 해치려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작은 수건에 불과한데 그런 중대한 일을 감히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배후가 없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국왕은 이를 듣고 분노하며 소리쳤다. 그만, 더 말하지 마라. 한대군, 도대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냐? 너는 어찌 이런 일들을 아는 것이냐? 그는 말했다. 신이 전하께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신이 엿들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해를 입을까 두려워 달려와 알린 것입니다. 부디 전하께서 이 음모를 해결할 방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국왕은 비웃으며 말했다. 너는 대비의 사람이 아닌가? 내가 해를 입게 될 상황을 보고 기뻐해야 할 텐데 어찌하여 나를 구하려 하는 것이냐? 도대체 너도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냐? 그는 즉시 말했다. 국왕 폐하,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폐하께서 왕으로 계시는 것이 제선대군이 왕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신은 폐하께서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도 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부디 폐하께서 조심하시고 제선대군에 맞설 계획을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신 물러가겠습니다. 국왕은 혼란과 당혹 속에 빠져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지영을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영은 말했다. 국왕 폐하,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대군을 의심했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폐하께서 제 말을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미래에서 왔으며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역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갑신사화의 날에 폐하께서 죽으시고 대비와 왕족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궁궐은 피냄새로 가득 찰 것이고 폐하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폐하께서 폭군이 되고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국왕은 당황하며 말했다. 그럴 리 없소. 내가 죽는다면 대비와 다른 이들은 살아야 하지 않소? 어찌하여 그들이 죽는단 말이오? 지영은 국왕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폐하께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국왕은 경악하며 말했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지영은 말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폐하께서 매우 끔찍한 일을 겪으시며 병이 재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폐하께서 죽은 후 제선대군이 왕위를 계승해 조선의 국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바보 같은 자가 어찌하여 국왕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의심했습니다. 만약 대비의 오라버니 말이 맞다면 대군이 모든 것의 배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영의 말을 들은 국왕은 통제력을 잃고 말했다. 어찌하여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이오? 그래, 내 외조모를 찾아야겠소. 오직 그분만이 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아실 것이오. 내 마음의 모든 의문을 풀어줄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을 찾아가야겠소. 지영은 즉시 말했다. 국왕 폐하, 안 됩니다. 지금 대군을 찾으러 가시면 경거망동이 될 뿐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뒤에 또 다른 숨겨진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비의 오라버니도 완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국왕은 이를 듣고 말했다. 맞소. 내 외조모를 구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소. 즉시 그에게 외조모를 구출하도록 부탁하겠소. 외조모를 구한 후에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오. 지영은 말했다. 폐하께서 말씀하신 이는 공길이 아닙니까? 국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어찌된 일인지 그의 행적은 매우 신비롭지만 나는 그를 매우 신뢰하오. 매번 내가 곤경에 처할 때 그는 적시에 나타났소. 이번에도 그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소. 지영은 말했다. 저도 폐하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 궁궐은 정말 무섭습니다. 차라리 이 왕조와 관련 없는 일을 믿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폐하의 계획에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영과 대화한 후 국왕은 즉시 검객들과 공기를 비밀리에 자신의 방으로 불러 모았다. 그들은 함께 제선대군에 맞설 방도를 논의하고 외조모를 구출하며 갑신사화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